전라남도가 동부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준공된 신청사에서 4개국 13개 부서 320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서행 전라선 SRT 열차가 여수 엑스포역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라선 SRT뿐만 아니라 코레일의 새로운 일반 열차 ITX 마운도 투입되면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수 방류 이후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올 게 왔다는 반응인데 정부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농수산업 관련 기업 3곳과 227억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의 운영체제를 대거 개편하고 동부청사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계 속의 전라남도, 도약의 터 동부청사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개국 13개 부서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가 동부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무상 제공한 신대지구 부지에 4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준공된 신청사. 청사 규모가 커진 만큼 조직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1개국 6개과에서 4개국 13개과로 운영체제가 대거 개편된 겁니다. 부서는 크게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순사건 지원단과 민원행정 담당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수와 광양, 순천은 국가산단이 밀집돼 있는 데다 국가정원 같은 문화 콘텐츠가 집중돼 있는 만큼 연관부서가 동부청사에서 운영되면 행정지원과 처리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는 동부청사가 실질적인 이청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급 본부장을 2급 본부장으로 상향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청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첨단 전략 산업을 선도하고 문화, 관광, 융성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을 영원한 화학과 번영의 강력한 구심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부청사 개청식에는 1호 투자협약식도 이어졌습니다. 태양광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HNG 케미칼이 여수 국가산단에 7,200억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는 양질의 새 일자리 생산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와 관광, 산림, 환경 분야 등 조직을 확대하고 힘찬 시작을 알린 전라남도 동부청사. 동부권 소외론을 뒤로한 채 지역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가 농수산업 관련 기업과 227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 율촌 자유무역 지역에는 주식회사 DY에코사이언스가 142억 원을 투자해 비료 생산과 포장 자동화 설비,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 등을 갖춘 공장과 연구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광양 본강면에는 본강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40억 원을 들여 미생물 코팅 자동화와 유기질 비료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도에는 주식회사 서부물산이 45억 원을 투자해 전복 스테이크와 자숙문어를 제조하는 세척 포장시설을 신설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과 광양, 진도에 130여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일 수서행 전라선 SRT 첫 열차가 여수 엑스포역에서 첫 출발했습니다. 기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수도권 동남부를 이동할 때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 용산역에서 또다시 이동해야 했지만 전라선 SRT 투입으로 도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일부터 전라선 SRT 투입과 함께 신형열차 ITX 마음을 매일 4차례 여수 엑스포역에서 투입하고 KTX 열차를 한 차례 추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올게 왔다는 반응인데요. 기자가 간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51년까지 134만 3천여 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데요.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예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세대가 노인이 될 때까지도 이제 생선이나 물고기 같은 거를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식 같은 것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었으면 했는데. 불안하죠, 계속 불안하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좋은 뭐 결과나 아니면 뭐 정보만 확실하면 뭐 먹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정확하다면.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 최대 수산물 시장인 마산 어시장입니다. 제철에 맞은 전어가 한창 불티나게 팔릴 시기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가게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방류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줄었나요? 뭐 말할 수가 없죠. 한 3분의 2 정도는 줄다고 봐야지. 손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를 씁니다. 10명 중에서는 예, 한 2명 정도는 지금 먹으러 되나 이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일본서 오줌을 싸면은 욕구다 내려오냐고 안 내려왔다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잡수세요 이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 창원시 마산아포구 구산면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구산면에서는 본격적인 홍합 출하를 앞두고 어민들은 분주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상희 씨. 양식장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속상한 것보다 더하죠. 뭐 그냥 이건 뭐 팔 수도 없고 이게 뭐 양식장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뭐 어디 누구한테 팔려가겠습니까? 또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홍합 자체도 안 팔리겠지만 양식장도 뭐 못 팔겠죠.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합니다. 정부 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에서 희석된 후 돌아와 방류 4에서 5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염수 방출 10년 뒤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일단 내년도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해 어업인 대상의 금융 지원과 소비 촉진, 방사능 검사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수산물 검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민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더욱 촘촘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지금이라도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면 더 길어질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면서 시민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규모 자본과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동네 책방을 독립서점이라고 하는데요. 출판업이 고사 위기에 놓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서점은 지역에서 차별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한계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HC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 위로 책과 함께 유화들이 눈에 띕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김효한 씨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첫 개인전 장소로 김 씨는 자주 찾는 동네 서점을 골랐습니다.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다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그 작품도 뭔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서 되게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꿈을 여기에서 좀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한테 내비치셨고, 손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공간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게 좀 이 서점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 골목길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현정 씨는 일상 속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책을 추천합니다.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북 큐레이터입니다. 이게 손님들이 남기고 가시는 고민인데요. 제가 이 고민을 하나 선정해서 매주 책이랑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을 쓰신 분도 다시 찾아오고 계시지만 사실 고민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민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찾아오셔서 책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고 계세요.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독립서점은 언제든 들러 휴식을 취하고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대형 서점에 입고되지 않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고 독서 모임이나 북토크 등 행사도 열립니다. 대형 서점은 대형 마트라고 하면은 독립서점은 약간 큐레이팅이 된 편집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지역 작가의 책을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물을 만나러 가는 거죠. 독립책방의 인기 비결은 개성과 취향,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를 마련해 대형 서점이 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가치 소비에 적극적인 2030 세대가 이용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책 자체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화적 소비를 하는 것이죠. 공간의 소비이기도 하고 취향의 소비이기도 하고, 이게 젊은 세대 중에는 좀 백로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거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SNS 소비와 맞물리게 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4대 대형 서점의 영업이익이 2021년 298억 원에서 지난해 199억 원으로 33.3% 줄어든 반면 지난해 전국의 독립서점은 모두 815곳으로 전년보다 70곳 늘었습니다. 서점의 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서점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영세 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와 보완 장치들이 있는데, 도서와 출판의 판매 영역에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책을 파는 곳 이상의 매력을 갖춘 독립서점. 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목포에 새로운 100년을 설계한다는 주제로 목포 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일 목포 전통시장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이 공동 주최했으며 목포에 소속된 대학 교수와 정치인 등을 비롯해 목포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발전과 문화예술관광, 지역경제, 정치 등 4개 분야로 목포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사업 대상자 모집이 10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도시주택보증공사, 일반은행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을 받아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남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입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사업에 선정되면 주택 구입 이자를 실제 납부액에 따라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면 됩니다.